놀랍게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걸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우울증을 오래 겪다 보니 의도치 않게 우울증 전문가가 되어버린 라라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사건이었던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저는 30대 10년 중에 6년을 3번에 거쳐서 우울증을 겪었어요. 첫 번째 우울증은 30살이 막 되었을 때였는데요. 그때는 제가 우울증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대학의 상담센터에 가서 9개월 정도 상담을 받고 좋아졌거든요. 일도 열심히 하고 신나게 잘 살았습니다. 두 번째 우울증은 33살에 왔는데요. 첫 번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생사를 오가는 심각한 우울증이었어요. 자살 시도도 몇 번 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온몸이 정말 다 이유 없이 아프고 모든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채 한 2년 정도를 정말 절망적인 상태로 살았어요. 근데 첫 번째보다 회복은 어려웠지만 또 죽을 힘을 다해서 상담을 받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만큼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우울증이 37살에 다시 왔죠. 또 2년을 정말 빡세게 우울을 앓았습니다. 근데 이때는 상담도 안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미 상담사였거든요. 우울이 왜 왔는지 원인도 알고 있고 낫는 방법도 다 알기 때문에 혼자서 잘 케어하면서 2년을 잘 관리해서 또 우울증에서 나았습니다. 저는 보다시피 우울 기질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밝고 명랑한 여자거든요. 정말 꿈도 많고 열정도 많고 즐겁게 사는 사람인데 30대 10년 중에 6년을 정말 희망도 없이 숨만 쉬며 살아야만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우울을 겪어야 됐기 때문에 할 말이 진짜 많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우울의 원인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할게요. 두 번째 우울증일 때 자살 충동이 너무 심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우울증에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그때 사람 말도 잘 못 알아듣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그때 제가 이런 대답을 저도 모르게 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려 해서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다 겪고 나서 보니까 우울의 원인은 정말 제가 말한 그게 전부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려고 해서요. 좀 더 세분화해서 3가지로 보자면요.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다는 몸의 신호, 감정의 신호, 정신의 신호입니다. 몸은 나는 더 이상 못 움직이겠다. 난 퍼질 거야. 그래서 손 하나 까딱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요. 감정은 나는 더는 눌러놓지 못해. 그래서 감정 조절이 안 되죠. 갑자기 막 분노하거나 아무 때나 막 울어버린다거나 또는 모두 다 나를 공격한다는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는 통제되지 않는 두려움과 절망. 제가 다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생각할 수도 판단할 수도 없는 상태. 모든 컨트롤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죠. 사람이요. 왜 똑같은 일을 2번 겪는지 아세요? 제대로 경험하고 그 경험에서 배울 게 끝났으면 다시 안 겪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첫 번째 우울증일 때 상담을 받고 좋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제가 얼만큼 감당하지 못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자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2번 겪을 때는 두 번째는 좀 더 빡세게 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울증은 정말 살아있는 시체 상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모두 자동 포기가 됐어요.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몸이 회복이 됐어요. 상담도 몸이 따라줘야 할 수 있는데 저는 상담도 불가능한 상태였거든요. 상담을 받으면서 억눌렸던 감정들을 하나하나 다시 만나고 해소하면서 이제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근데 몸이 회복되는 1년 반의 기간도 진짜 힘들었는데 감정을 다루는 작업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방송 나중에 준비할게요. 그런데 2번 겪었으면 됐지. 왜 또 3번째 우울까지 저는 겪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제 체력이 얼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던 거예요. 저는 본디 밝고 명랑한 여자니까요.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열정도 너무 많아서 상담을 받고 나서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감정을 케어할 줄 알게 되니까 너무 신이 나서 일을 막 벌린 거예요. 당시 긍정학원 하는 법을 배웠는데 제가 했던 긍정학원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졌어요. 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다 원했던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너무 많이 이 일을 벌려놔서 체력이 방전되면서 우울증이 온 거였어요. 그때 되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확언을 했던 것 중에 EBS 스페이스 공감에 출연한다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아직 제 이름으로 음반도 내지 않았는데 너무 운 좋게 기회가 빨리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상태가 어땠냐면 낯선 환경에 가면 거의 공황 상태가 됐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막 눈물이 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상태가 됐거든요. 이미 연습실에서 연습할 때 그런 상태를 경험을 해서 어쩌면 방송을 하다가 내가 사고를 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걱정이 돼서 약을 병원에 가서 세게 처방을 받아왔거든요.
약의 도움으로 방송을 무사히 마쳤는데요. 근데 약이 너무 세서 제가 템포가 계속 느려진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방송에 나오는 저를 보니까 이렇게 늘어진 테이프처럼 되어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그 경험이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져도 내 체력이 오버되면 어떤 것도 행복하게 누릴 수가 없다는 거, 아무리 기다렸던 기회가 와도 내가 다 망쳐버릴 수 있다는 걸 정말 너무 아프게 뼛속까지 배웠습니다. 그렇게 몸과 감정과 정신을 컨트롤하는 법 3가지를 다 배우고 나니까 39살 가을에 우울이 끝났어요. 그런데요, 제가 저 자신에 대해 정말 모르는 멍청이라서 3번이나 우울증을 겪어야 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상담받을 때마다 상담 선생님이 정말 자기 관찰이 뛰어나다고 말씀해 주시는 모범 내담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걸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번번이 모르거나 놓쳤고, 그래서 내가 뭘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없는지를 오랜 시간 아프면서 제대로 배워야 했어요. 그렇게 배우는데 오래 걸린 이유가요, 제가 보통 사람에 비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은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저는 굉장히 열등한 존재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8시간을 일하면 몸이 퍼져버리고, 또 감정적으로도 너무 예민해서 주변에 어떤 미묘한 감정 변화가 느껴지는 것만으로도 정말 또 얼마 안 되는 체력이 빠르게 고갈되어 갔어요. 지금 저의 삶은 10년 전에 제가 하던 일에 비하면 정말 10분의 1밖에 일을 안 할 정도로 굉장히 널널하게 살거든요. 근데 남들만큼 움직일 수 없다고, 그게 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걸 받아들이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또 주변에서 약한 체력, 약한 정신력, 마음이 약해 빠진 사람, 이런 비난을 들어도 그 말에 대꾸하지도 않고 애써 변명하지도 않고, 또 나 자신에게도 그런 비난의 말들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게 정말 적은, 정말 열등한 존재인 나도 내가 해낼 수 있는 내 몫의 일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우울의 원인은 매우 단순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상태. 그렇다면 낫는 방법 자체도 아주 단순하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더 이상 감당하지 않는 것.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만약 우울하고 무력감에 시달리고 계시다면요, 이 3가지 영역을 케어해 주셔야 합니다. 몸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더 이상 감당하지 않고 쉬는 것. 몸은 우리가 방해만 하지 않으면 스스로 회복해 갑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더 이상 감당하지 않고 내 감정을 숨기고 누르고 못 본 척하지 않고 케어해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해소되지 않은 감정은 아무것도 잊혀지지 않고 우리 세포에 모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 감정들을 케어해주지 않으면 모든 에너지가 점점 더 감정을 억누르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 30대쯤 되면 만성피로 상태가 돼요. 정말 우울하건 아닌 건 모두가 건강하게 자신의 감정을 케어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을 일하다가 퍼져버린 거기 때문에 판단력이 상실된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고 판단을 좀 보류하고 쉬어주는, 정신의 에너지가 돌아올 때까지 좀 쉬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걸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내 삶을 감당하는 것도 모자라서 가족의 삶, 친구의 삶의 무게까지 떠안고도 내가 왜 이렇게 지치는지 모르고 내 몸이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막 하는데도 무력감에서 빠져나오려고 열심히 동기부여 영상을 보면서 자신이 게으르다고 생각하죠. 또 해소되지 않은 감정들이 정말 자기 좀 돌봐달라고 시한폭탄처럼 일상에서 터져나오려고 하는데도 그것을 알아주기보다는 더 억누르죠. 억누른 감정이 자신의 몸과 감정과 삶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주는지 알게 된다면요, 누구도 절대 그렇게 누르고 있을 수만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위태로운 잠재적 우울 상태입니다. 언제 우울에 걸려도 이상하지 않거나 이미 우울한데도 인지하지 못해서 자신을 나약하다고 다그치면서 버티고 있는 상태라는 걸 저는 항상 보아옵니다. 우리는 대부분 정말 너무 열심히 살아요. 게으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과도하게 열심히 살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이 많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non-doing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이제 그만 내려놓는 것, 내가 여기까지 감당할 수 없다는 것,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지금은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존중해 주는 것. 이미 지쳐있는 자신에게 그것밖에 못하냐고 더 열심히 하라고 다그치지 맙시다. 제가 겪어보니까 제 몸과 감정을 무시하고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무력하고 에너지가 없는데도 애쓰려는 노력을 멈추고 내 삶에서 감당할 수 없는데 여전히 감당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의 경우엔 정말 조금밖에 감당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들도 다 다르죠.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남들은 다 이 정도도 해내는데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지, 내가 가능한지는 나 스스로 그 분량을 파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자신을 객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걸 감당하고 있는지 혼자 찾기가 어려워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저희 우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우울증의 원인과 우울에 낫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봤어요. 영상에 관련돼서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의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